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뚫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도 때문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과 쿼드를 통한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인도가 대러시아 제재의 구멍임이 드러나면서 미국은 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인도의 관련 회사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자체 분석을 통해서 인도 뭄바이의 한 제약회사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AI 칩이 장착된 최첨단 서버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뭄바이 북부에 있는 평범하지 않은 오피스 빌딩의 최상층 3개층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제약업체 슈레아 생명과학은 인도 최대 대도시 안데리 지역을 하루 종일 활기차게 만드는 다른 많은 상업기업과 구별될 만큼 특징이 거의 없지만 이 눈에 띄지 않는 제약회사는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수익성 높은 회사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인도의 급성장하는 경제 속에 이런 러시아 제재의 우회 판매 중개자 역할을 인도의 회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무역 데이터 업체인 인포드지니어스와 NB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 제약업체인 슈레아 생명과학은 지난 4월에서 8월 글로벌 IT 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의 최첨단 서버 1111대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파워에치 XE9680으로 알려진 이 서버에는 엔비디아나 AMD가 만든 AI에 최적화된 고성능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발송된 998대의 서버에 대한 세부 내역에는 이 서버들이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을 장착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서버와 그 안에 들어있는 칩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군산 복합제를 겨냥해 지정한 수출 제한 품목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서버들은 3억 달러, 한 4,155억 원 상당 규모로 러시아 무역회사인 메인체인과 ISLLC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이는 슈레아가 지난 2022년 9월 이래 러시아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수출한 첨단 기술 제품의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러시아 업체 메인체인은 슈레아 외에도 헤이어스 인포테크라는 인도 업체에서도 기술 제품을 수입했으며 이 두 인도 업체가 2022년 2월 이래 러시아에 수출한 최첨단 제품은 총 4억 3,400만 달러, 한 6천억 원 상당 규모라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군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민군 이중 용도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방 정부가 기울여온 제재 시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월 12일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의 제한 기술을 공급하는 두 번째로 큰 공급국이 되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첨단 칩 탑재 제품의 원산지는 인도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수입 데이터에 따르면 1,407대의 동일한 델 제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술 기업들은 제재 규정을 준수하고 민감한 제품의 판매를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지원을 중단했으며 엄격한 무역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AMD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판매가 수출 통제를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는 미국과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러시아와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인도는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말하는 거죠. 이 쿼드를 통해서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도 이 전략적 파트너로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오랜 기간 러시아 군사 장비에 의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의 모디 총리는 10월 22일
브리스 정상회의 기간 중에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긴밀하고 심화된 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도의 외교 스탠스에 따라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서방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적인 제재에 나섰지만 인도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재로 팔로가 막힌 러시아산 석유를 값싸게 사들이고 무기 수입도 계속하면서 러시아의 새로운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방 각국은 러시아가 인도에서 민감한 기술 품목을 우회 수입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도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유는 인도에 기반을 둔 몇 개 업체에 이미 제재를 가했지만 인도 측에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월리 아디에모 미국 재무부 차관이 올여름 인도산업연맹에 서한을 보내서 러시아의 군사산업기지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모디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델리는 미국의 우려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U의 최고 제재관리인 데이비드 오셜리바는 인도를 통한 전장제품의 환적은 작년 12월 이후 증가했다 그러면서 인도의 정책보다는 러시아가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엄청난 양의 루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인도가 미국의 지적에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인도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일부 인도 기업들이 러시아의 이중용도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에 미국의 주장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슈리아 생명과학은 이런 조치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도가 과연 성심성의껏 러시아에 대한 제한 품목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지는 의심이 갑니다. 블룸버그는 이전에 러시아로의 수출과 관련된 제재 대상 물품의 대부분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에서 재수출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온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드레이 예르막은 지난 10월 7일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여전히 전자정보 및 전쟁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도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으로부터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인도의 슈리아 생명과학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자를 지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고 있는 여러 회사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명단에 포함시켜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의 개인과 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인도가 외교적으로 특수한 관계이긴 하지만 미국 재무부도 인도의 일부 회사들이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비정상적임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치로 인해서 미국과 인도 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인도 회사들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제재가 원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블룸버그의 보도를 귀하로 이에 합당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인도와 러시아 간의 무역의 통로였던 인도의 금융기관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역시 당연히 시행되어야 마땅하나 미국과 인도의 특수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기회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들에게 특별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함에 역동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인도는 첨단 기술과 국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패권 도전국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해서 통합 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아시아의 강국인 인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쿼드입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데 그 주된 목표가 사실상 중국의 1대1로로 대표되는 대외 진출 전략을 견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쿼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핵심 동맹인 일본과 호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동맹은 아니지만 인도 협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는 러시아하고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등을 고려해서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불참하는 등 묘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미국의 이런 외교적 필요를 역이용해서 대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인도의 행보에 미국이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러시아 제재망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